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윤리와 사상의 제2강으로 제1단은 인간의 상과 윤리 중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강의와 1단은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아래 주소에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았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풀 모든 문제들은 EBS 수능 특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1단은 인간의 상과 윤리 중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개인인 부분과 사회라는 전체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가족사회, 이웃사회, 국가사회, 민족사회, 인류사회라는 5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는 가족입니다. 오늘 강의할 윤리사상은 개인의 행위, 생활, 상과 관련이 깊고 사회사상은 현실 사회와 미래 이상 사회와 밀접하며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사회 규범, 사회 정책의 바탕이 됩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아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먼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윤리사상의 의미는 인간의 도덕적 상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도덕적 상과 행위는 윤리이고 체계적인 생각이 바로 사상입니다. 윤리사상은 개인의 인격 수양을 위한 바탕이 되는 덕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회사상의 의미는 현실 사회와 이상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의 틀로서 사회 현실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체계적인 생각이고 바람직한 사회 모습과 그것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현실 사회와 이상 사회가 바로 사회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틀이 바로 사상으로 사회사상은 현실 사회와 이상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사상의 의의는 첫째,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둘째,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마지막으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주된 윤리사상은 동양의 유교, 불교, 도가가 여기에 속하며 서양의 칸트의 의무론, 변당과 미래 공리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회사상의 의의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이 되고 둘째, 바람직한 사회 모습을 제시하며 셋째,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된 사회사상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한마디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개인과 사회의 관계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차이점은 윤리사상은 주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고 사회사상은 주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탐구합니다. 윤리사상의 탐구하는 대상이 개인적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와 생활, 삶의 모습이라면 사회사상의 탐구 대상은 사회, 즉 현실사회와 이상사회입니다. 그리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공통점은
궁극적으로 인간다움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개인의 삶과 사회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도덕적인 사람이 모일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나 국가가 정의로워야 그 구성원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서로 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자, 이런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의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에 의하여 정의로운 국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자는 덕치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광조는 토학정치사상을 주장하였는데 토학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자기 수행을 통하여 인륜과 의리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및 동양 윤리사상은 개체 상호 간의 유기체로서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첫째, 동양윤리는 세계를 개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로 맺어진 통합된 전체로 보고 더불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구별과 차이보다 상호 연관성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둘째, 개인의 가치도 인정하고 특히 개인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고 공존공생하는 공동체 의식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면 공자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인격 수양하고 가정을 제도하고 난 후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천나를 평화롭게 한다 하여 개인과 가족, 국가, 천나가 서로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불교의 자바 환경에서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하므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연기사상을 통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호 의존성과 연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양사상의 이러한 공존공생하는 공동체식은 현대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사상은 현대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사상은 보편적 가치 구현과 합리적인 태도의 방법의 역할을 합니다. 칸트의 의무론이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 등은 인간이 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 즉 절대론적 윤리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여 현대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윤리적 탐구를 중시하는 서양 윤리 사상은 합리적인 태도와 방법의 토대가 되어 도덕적 삶과 행복, 바람직한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버마스는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사람에 의하여 열린 소통의 공간을 통하여 합리적인 담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사상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사상은 첫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지침을 제공하여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현실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본주의는 왕이 통치하되 백성을 근본으로 하여 백성을 위하여 도덕적 정치 실현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경 중 하나인 서경에서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며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둘 다 국가의 근본이 바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민본주의를 주장하여 현대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주의 사상에 크게 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교 사상의 경지는 사서 오경인데,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말하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를 말합니다. 서경은 오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989년 프랑스 시민혁명에 의하여 발전한 자유주의는 자유와 권리 등 인권 보장에 크게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사회사상은 국민주권사상으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강조하여 정치가 모든 국민을 위하여 통치하는 데에 크게 기하였습니다. 이때 주권이란 국내적으로 국가의 주인된 권리로 한 국가에서 최고의 통치권을 말하며, 국제적으로는 한 국가의 주권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윤리사상은 개인의 인격수양과 관련된 것이고, 사회사상은 사회적 현실사회와 이상사회에 관련된 것으로 사회제도, 사회구조, 사회적 규범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사회사상의 관계와 같으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개념과 의,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및 관계, 동양 윤리사상의 역할과 특징, 서양 윤리사상의 특징과 역할, 마지막으로 사회사상의 역할과 및 구체적 사회사상들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이제 1단원의 학습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분석적 사고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첫째,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둘째, 문제의 요구를 바탕으로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와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각 문항에 관련해서 왜 이것이 정답이고 왜 나머지는 오답인지 그 이유와 근거를 통하여 푸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증진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01번.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합한 것은 국가는 전체이고 개인은 그 부분이다. 사람은 고립되어서는 자족적일 수 없기에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 국가만이 자족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고립된 인간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검수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자, 4개 문장이 있죠. 여기에 국가라는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느 부분이죠? 바로 관계를 설명한 것은 둘째 문장이죠. 사람은 고립되어서는 자족적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존한다. 즉 사람은 국가라는 사회 속에 의존해야 된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지문의 내용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1번 보죠. 문자를 사용하여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다. 문화를 창조한다. 문자를 사용한다. 상징화신 거죠. 바로 문화적 존재. 2번, 본성적으로 국가에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다. 국가라는 사회에 살도록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회적 존재. 답이죠.
3번 이성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이다. 예, 이성적 존재를 말하죠. 4번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유한성, 육체 유한성 죽음을 말하죠. 종교에 의지하는 존재이다. 바로 종교적 존재를 말하죠. 5번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놀이를 행하는 존재이다. 재미와 즐거움, 다양한 놀이, 바로 유의의 존재를 말합니다. 2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지문 보죠.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진실로 이 네 가지 마음을 개발하여 채워갈 수 있다면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다. 자, 많이 본 문장이죠. 측은해야 하는 마음, 측은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수오지심.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 시비를 가리는 마음, 시비지심. 바로 이 네 가지가 바로 맹자의 사단이죠. 즉 지문의 내용은 성선설을 말합니다. 맹자의 성선설이죠. 자, 1번 보죠. 인간은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해야 하는가? 자, 이 내용을 보죠.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하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유지하고 확충하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유지 확충거리면 바로 성선설을 말합니다. 바로 1번이 답이죠. 2번 보죠. 인간의 타고난 마음에는 선과 악이 없는가? 자, 선천적으로 선악이 없다. 성무선악설을 말하죠. 3번 봅니다. 인간의 선한 마음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가? 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성무선악설이죠. 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성악설을 말하죠. 후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번 보죠. 인간의 본성이 선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행하는가? 자, 본성이 선하다 해서 후천적으로 무조건 선을 행하는 건가? 후천적으로 악해질 수도 있죠. 3번 봅니다. 밀줄친 청년의 행동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이 상길에서 강도를 만나 큰 부상을 입었다. 행인 몇몇이 쓰러진 그를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시간을 끌다가는 자신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청년은 달랐다. 그는 위험 지역에서 벌써 나라는 마음 한편의 다감한 소리를 들었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청년은 다친 사람을 부축하여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다. 자, 대부분 이 청년의 행동입니다. 이 청년의 행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밑에서 셋째 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자, 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는 것, 바로 인간의 도리, 윤리적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윤리적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핵심적인 용어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보죠. 자신의 이익, 합리적으로 추구한 것은 경제적 인간이죠. 합리적 경제적 인간을 말합니다. 2번 보죠.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도구적 인간을 말하죠. 이해관계를 떠나 재밌는 놀이니까 유의 인간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한 것, 바로 윤리적 존재죠. 5번 보죠. 자유의지는 없지만 행위를 통하여 선을 정한다. 자, 자유의지, 윤리적 존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성의 자유의지가 필요로 하죠. 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체계적인 생각, 바로 앞에서 나오죠. 사회 현상, 대상입니다. 해석 체계적인 생각,
바로 사의 체계적인 생각, 사상 말하죠. 그러므로 사의 사상을 말하죠. 이 사의 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생각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의 사상입니다. 자, 1번 보죠. 사회 현상. 2번 사회 제도나 정책. 3번 보죠. 사회 문제를 비판. 4번 보죠. 사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 전부 다 사회 문제에 관한 겁니다. 사회 사상이 이들을 해결하죠. 자, 5번 보죠. 사회가 아니라 개별 인간의 본질, 인격을 형성하는 문제죠. 바로 윤리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이죠. 05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철학자가 강조한 사람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가장 위대하고 슬기와 힘으로 이름이 나 있는 아테네의 시민이다. 그런데 그대는 재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았으면 하고 관심을 쏟고 평판과 명예에 대해서는 마음을 수고했다. 그러나 지혜와 진리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마음을 쓰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있으니 이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자, 이 전체 지문의 핵심적인 삶의 태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자,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마지막 문장,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검토되는 삶, 반성하는 삶, 생삶, 바로 윤리적 존재를 의미하죠. 소크라테스의 사상입니다. 1번 보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을 무조건 된 관습, 옛날부터 저러는 습관, 아니죠. 무조건 지키는 건 아니죠. 좋은 양속은 따라야 되지만 나쁜 것은 따를 필요가 없죠. 2번 보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리 탐구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거 바로 검토해야 된다는 삶이죠. 바로 윤리적 존재.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보죠. 유덕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부와 명예를 쌓아야 된다. 유덕한 삶, 즉 덕 있는 삶을 위해서는 부와 명예도 일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윤리적인 태도죠. 마음이죠. 4번 보죠. 정신적 쾌락을 버리고 육체적 쾌락을 향유해야 된다. 자, 윤리적 삶,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 이 중에 둘 다 필요하죠. 하나,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죠. 5번 보죠. 지식은 참된 행복을 방해하므로 무지를 추구해야 한다. 자, 소크라테스는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아.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라 얘기죠. 6번 봅니다. 기억을 행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의 내용 밑에 보죠. 자유로운 활동이며 자유 그 자체다. 활동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보죠.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세 번째, 일상생활과는 실제 생활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실제 생활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활동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두고요. 네 번째 보죠. 질서를 창조하고 스스로 하나의 질서가 되는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질서를 창조하는 인간, 창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창조적이다. 앞에서 배웠죠? 유의 인간. 근데 이렇게 추론해도 되고요. 두 번째 보죠. 유의는 바로 여러분들 스포츠나 예술 활동입니다. 스포츠, 특히 예술 활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이루어집니까?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어떤 시간을 내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 이 예술은 바로 자유로운 창작 활동입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활동이고 창작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은 유의 인간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첫째, 자유로운 것. 마지막, 창조. 자유롭게 창조하는 것, 바로 예술이죠. 자, 밑에 호모 루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모가 바로 인간입니다. 루덴스, 바로 유의 인간입니다. 호모 루덴스, 유의 인간을 말합니다.
자, 1번 보죠. 도덕규범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성실한다. 앞에 나왔죠. 도덕규범 자신의 삶을 성실한 것은 윤리적 존재죠. 도를 발명하는 것은 바로 도적 존재. 이승을 통하여 사물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은 이승의 존재. 4번 보죠.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고 도덕적 가치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적 존재죠. 답입니다. 삶의 재미, 바로 유의적 존재를 말하죠. 자, 7번. 다음은 어느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이다. 기억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내용 보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인간의 도리, 마땅히 지킬 도리 바로 윤리죠. 자, 한자를 보면 인간, 집단, 무리, 질서 등을 뜻하는 글자 바로 윤이죠. 이치, 이법, 도리를 뜻해서 리, 즉 윤리의 어원적인 뜻이죠. 세 번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바탕, 인간다워지는 것, 인간다운 삶, 바로 윤리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다 무엇을 봐도 윤리를 말합니다. 보기 보죠. 자, 기업,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질서를 제시합니다. 그렇죠. 윤리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제시하죠. 리언 보죠. 인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바로 윤리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바로 도덕법칙이죠. 기억, 리언, 1번이 답입니다. D급 보죠.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 바로 자연법칙이죠. 자연법칙, 물리학, 물리법칙, 생물 이런 것이죠. 리얼 보죠. 외적 강제력을 통하여 인간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외적 강제력, 바로 법입니다. 윤리가 아니고 법이죠. 자, 8번 봅니다. 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관점입니다. 가를 먼저 보죠.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분리될 수가 없다. 자, 첫 문장. 개인의 삶에 관련된 것은 윤리사상이요. 사회 구성원의 삶은 바로 사회사상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밀접하다. 또한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가 모인 것, 바로 윤리사상과 관련되죠. 정의로울 가능성이 있다. 정의, 사회 정의죠. 바로 사회사상을 말하죠. 사회가 정의로울 때, 즉 사회사상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도덕적인 사람, 윤리사상과 밀접하죠. 이럴 가능성이 크다. 즉 사회사상과 윤리사상은 밀접하고 상호 보완적이다 얘기죠. 기억,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어떤 관계인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바로 답이 3번에 있죠. 1번 봅니다. 언제나 완전히 일치하는 관계, 일치한다.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똑같다? 아니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죠.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배타적으로 구별하는 관계다. 배타적이다. 서로 모순되고 서로가 배척한다? 아니죠. 밀접한 관계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밀접하다시피 개인에 관련된 윤리사상과 사회에 관련된 사회사상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4번 보죠. 모순되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다. 아니죠. 서로 보완적이죠. 자, 사회사상이 윤리사상을 포함하는 관계다. 아니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지문들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약간 설명을 해주죠. 자, 첫째 지문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애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이다. 바로 칸트의 사상이죠. 칸트의 묘에 새겨진 묘비명입니다. 여기 핵심의 내용은 바로 별이 빛나는 하늘, 자연의 세계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 바로 윤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윤리적 특성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보죠. 의지는 바로 행위를 이끌어가는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가 제한 없이 선하다고 불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자, 무조건 의지가 선하다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의 표상이 이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또, 즉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도덕 법칙이 바로 의지를 규정해야 된다. 즉 이 의지를 행할 때 무조건 선한 의지다 라고 규정되어야 된다. 이런 의지로는 칸트는 선의지라고 합니다. 즉 이 선의지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모두가 선을 지향한다는 얘기죠. 결과에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의지를 규정하는 원리는 오직 행위의 보편적 합법지성 일반일 것이다. 자, 그런 용어 나옵니다. 자, 의지를 규정하는 원리. 어떤 의지? 선하기 때문에 행하는 의지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행위의 보편적 합법지성 일반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즉 보편적인 합법적성, 도덕법칙이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즉 나는 내가 따르는 규칙, 즉 도덕법칙이 보편적 법칙,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동시에 바랄 수 있도록 행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의지를 가진, 이것을 선의지라고 합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아까 오직 행위의 보편적 합법성 일반, 즉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바로 보편적 도덕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칸트는 예를 들면요. 길거리에 노인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다. 자, 이 피 흘리고 있는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이런 행위는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 마땅히 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행동하시 바로 선의지, 마땅히 지켜야 될 선의지고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법칙,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앞에 나온 행위의 보편적 합법적성 일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 노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 현재 죽어가고 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바로 결과. 내가 데려감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결과로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라고 합니다. 칸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행위 자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행위 동기론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윤리설은 결과론이 아니라 동기론입니다.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전부 다 윤리적 존재입니다. 1번 보죠. 사회적 행복 정진에 기여하는 도덕법칙을 따른다. 자, 도덕법칙을 따르는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행복에 정진된다. 즉 결과를 바라보고 도덕법칙,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우리는 결과라고 합니다. 칸트 아까 얘기했죠.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동기론입니다. 도덕적인 당위보다 도덕적 당위 마땅히 해야만 된다. 당연히 칸트는 도덕적 당위입니다. 의무론입니다. 도덕적 당위 의무적이다 이거죠. 자연적인 욕망과 충동, 즉 본능입니다. 여기 자연적인 욕망과 충동 썼어요. 본능에 따른 아니죠. 본능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성의 판단에 의한 도덕적 당위에 따라야 됩니다. 칸트는. 3번 외부에서 주어지는 타율적인 도덕법칙을 따른다. 타율적인 도덕법칙 바로 법이죠. 윤리가 아니라 법입니다. 4번 보죠.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보편타당한 행위 법칙을 따라야 된다. 바로 여기 이성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따른다. 이게 바로 윤리적 존재를 말하죠. 도덕적 삶을 위하여 보편적 자연법칙만을 전조하는 자연법칙. 이 자연법칙은 누가 따른 겁니까? 바로 자연이 따르는 것. 이렇게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 여기 나오는 법칙들. 이게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2번 다음의 관점을 지닌 윤리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어떤 사상인가 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자,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소멸한다. 바로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서로 밀접하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연기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인연의 관계에서 의지하고 상생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밑에 지문 보죠. 세계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러워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그중 한 개를 제거하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중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하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자, 이 지문의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온 불교의 연기설의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둘 다 불교의 연기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의존 상호성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자, 보기 봅니다. 기억.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있을 수 없다. 자, 그럼 이걸 말하면 뭡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다. 바로 원인과 조건이 결과를 한다. 바로 인연사상, 연기사상입니다. 기억에 해당하죠. 니은 보죠. 세계는 독립적인 개체들이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다. 독립적인 개체,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죠. 아니죠. 이것과 저것은 생기고 소멸할 때 깊은 인연의 관계 속에 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연기설이죠.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 연관성, 그래서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성, 이 바로 불교의 연기성입니다. 뒤끝이 해당하네요. 그럼 히읗 뒤끝 2번이 답이네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생기고 소멸하지 않고 불변한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은 생기고 소멸하고 변화합니다. 이것을 갖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무상. 자, 3번 보죠. 가의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부터 보죠. 갑, 인간의 본성은 고여서 맴도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지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지면 서로 흐른다. 인간의 본성을 성과 불순으로 나눌 수 없는 것. 자, 인간의 본성이 성과 불순으로 나눌 수 없다. 성무성학설이죠. 물의 동과 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즉, 동쪽으로 터주고 서쪽으로 튄다. 후천적에 의해서 동서, 선악이 결정된다. 바로 고자의 얘기죠. 고자의 성무성학설을 말합니다. 을보죠. 자, 물의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상하의 구분도 없겠는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선함이 아님이 없다. 인간 본성은 성성설이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잘 비유했죠. 물은 위에 있으면 선천적으로 무조건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얘기죠. 바로 명자의 성선설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고자의 성무성학설, 명자의 성선설 자주 나옵니다. TV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의 논쟁으로도 유명하죠. 나와봅니다. 자, 갑 A는 바로 고자고요. C는 명자입니다. 자, 그럼 B는 바로 고자의 성무성학설과 명자의 C, 성선설의 공통입니다. 그럼 공통점은 뭐냐? 앞에서 배웠죠? 후천적인, 선의직에서는 후천적인 숙이나 수양이 중요하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으로 모든 사람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천적으로 수양을 통하여 인간 자체가 선해질 수 있다 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A는 성무성학설에만 해당하는 것. 수양으로 악한 본성을 극복한다. 수양으로 악한 본성, 바로 수은자의 성학설을 말하죠. A는 고자의 성무성학설을 말하죠.
아니죠. B 봅니다. 자, 공통점 봅니다. 환경에 의해 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겠다. 그렇죠. 누구나가 후천적으로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든지 선하게 안 태어났든지 선하게 없든지 후천적으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공통점이죠. 니은은 맞네요. B 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즉 선해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후천적인 수기수양이 필요하다 얘기죠. 공통점입니다. B. 니은 D 것 하니까요. 3번이 답이네요. 리얼 보죠. 선한 본성은 후천적인 인격 수양을 통해 형성된다. 형성된 것은 선한 본성은 선천적으로 되어 있죠. 후천적인 수양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선한 본성 형성 선천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봅니다. 사회사상 가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오른 것 가나의 공통점입니다. 가봅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하늘이 되고 하늘의 자식이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즉 백성이 가장 귀하다. 바로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입니다. 가는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입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다.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이때 맹자의 민본주의는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 통치합니다. 왕이 너가 통치하되 백성이 가장 귀중하므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 이게 바로 민본주의입니다. 나아보죠. 사람들은 재산권을 향유하고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를 세우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자, 이 합의했다. 사회 계약설입니다. 그러나 입법권은 신탁된 권리이므로 법을 만드는 권리, 입법권은 신탁된 신이 맡긴 권력이므로 신이 준 권력이므로 입법부를 바뀔 최고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이 인민은 백성, 국민 이런 의미입니다. 즉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사상. 자, 국민주권사상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죠.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국민주권사상. 가는 동양의 유가사상의 통치 이념 민본주의고요. 왕이 통치하고 백성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요. 나는 현대의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자, 1번 보죠. 통치자는 선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당연히 민주주의에는 해당하는데 자, 왕이 통치합니다. 왕은 세습제죠. 세습제. 아닙니다. 2번 보죠. 평화를 위하여 통치자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 통치의 절대 권력, 즉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가죠. 나는 아니죠. 통치의 절대 권력이 안 주어집니다. 독재의 권력을 통치자, 국민입법원 대표자에게 절대 권력을 주게 되면 독재를 흘려가기 쉽죠. 단지 국민이 통치자에게 잠시 주권을 위임한 겁니다. 나는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3번 봅니다. 통치 권력은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해야 된다. 자, 인민의 의사, 백성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된다. 바로 가나 공통점이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보죠. 자, 백성을 위한 정치와 인민을 위한 정치, 인민에 의한 정치, 백성에 의한 정치가 있는데 여기에 위안과 의한 얘기합니다. 인민을 위한 정치, 즉 백성을 위한 정치는 가나 똑같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여 통치하라. 국민에 의해서 뽑히신 대표자가 국민을 위하여 통치하라. 위한 정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인민의 의한 정치, 의한. 이거는 백성에 의하여 통치자가 뽑힌다 얘기입니다. 자, 백성에 의하여 통치자가 뽑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의 의한 정치, 의한 정치입니다. 그러나 가는 뭡니까? 왕이 통치하죠. 왕은 세습제입니다. 백성에 의해서 뼈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민을 위한 정치는 공통점인데 인민에 의한 정치는 민주주의만 해당합니다. 5번 봅니다. 백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치의 주체가 된다. 자, 백성들이 통치 주체가 되가 바뀌어야 된다.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를 말하고 가는 뭡니까? 왕이
통치 주체자죠. 자, 6번 봅니다. 가벌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어리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어리 입장에서 갑을 한다. 바로 어리 주장이 뭐냐 이 얘기죠. 갑 봅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이니요,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은 의이며, 공경하는 마음은 예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지이다. 자, 인, 의, 예, 지, 사덕입니다. 네 가지 덕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다. 선천적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즉 인의 예지, 사덕은 바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자, 바로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자, 위의 내용 다시 한번 보죠. 측은해하는 마음,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바로 이는 덕이고, 측은지심 하는 마음, 측은지심은 단입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수오지심, 단이고, 의는 덕입니다. 해당하는 덕이 의고, 공경하는 마음, 사양지심입니다. 덕은 예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이죠. 바로 단이고, 지는 사덕입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앞에 나온 마음인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명자의 사단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인, 의, 예, 지는 사덕입니다. 자, 갑은 명자의 성선설입니다. 을 보죠.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인간의, 자, 인간의 본성에는 이익적 욕구가 있다. 바로 뭡니까? 수은자의 성악설을 말하죠. 그래서 수은자는 이러한 이익 욕구를 후천적인 뒤에 나오는 예의를 교육을 통하여 배움으로써 바꿔야 된다. 이런 사상을 수은자의 화승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어리 입장이니까 수은자의 성악설 내용을 보면 됩니다. 1번 보죠. 인간의 본성을 성과 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 성무성악설이죠.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 변화시킨다. 후천적이죠. 그것도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변화하라 놓았어요. 줄 딱 치고요. 그럼 본성이 선하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본성을 변화시킨다니까 인간의 본성을 변화 이런 단어 나오면 성악설을 말합니다. 노력해야 한다. 후천적인 노력에서 선해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수은자의 사상이죠. 2번이 답입니다. 꼭 이 말 알아놓도록 하세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성악설이 되고,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 보존한다 하게 되면 성선설이 됩니다. 3번 보죠. 도덕교육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확충해야 함을 모른다. 벌써 인간의 본성을 확충, 유지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선설. 바로 명자에 해당하죠. 4번 보죠.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모르고 있다. 자, 하늘로부터 선천적이다. 자, 인간의 선한 본성은 바로 누가 해당합니까? 명자의 성선설을 말하죠. 예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추고 있는 덕이다. 자, 수은자는 덕을 갖고 태어나지 않죠. 후천적으로 덕을 교육하여 악한 본성을 바꾸려야겠죠. 수은자에서 예의는 후천적으로 갖게 됩니다.